오늘은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 가운데 소피스트라고 불렸던 사상가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여러 도시 국가가 민주정을 꽃피우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국가의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대화나 토론이 꽃피게 됐고, 그리고 법정이나 의회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수사학이라고 해서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이때 그리스 아테네에서 청년들에게 이러한 수사학, 그리고 변론술, 서세술 이런 것들을 가르치던 직업적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피스트라고 부릅니다. 이 소피스트들의 특징은 윤리적 상대주의, 주관주의, 회의주의 진리관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주의, 여기서 상대주의라는 것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즉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통하는, 적용되는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으로 모든 진리, 모든 윤리 규범은 상대적이다. 즉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지역 혹은 장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관주의 또한 모든 진리나 윤리가 주관적인, 즉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회의주의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 혹은 윤리 규범에 대한 회의적인 관점을 가진 것을 회의주의 진리관이라고 합니다. 소피스트의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트라시마코스 같은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라는 말을 한 것으로 아주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뒷부분을 더 살펴보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척도이며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의 척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각 개인에게 있다. 즉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정해진 판단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며 선과 악의 가치 판단 또한 개인에 따라 달라지므로 절대적인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상대주의 진리설, 즉 진리가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근거로 윤리 또한 상대적이다. 상대주의 윤리설을 주장한 사람이라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 명 뽑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마다 자신의 미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오겠죠. 마찬가지로 윤리에 대한 판단 역시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본 게 프로타고라스입니다. 상대주의 윤리에 대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우리 가족 중에 말기암 환자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이 말기암 환자인 우리 가족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편안한 죽음, 즉 안락사를 원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내 가족 중에 한 명, 예를 들어서 환자의 딸은 암투병을 하는 부모님의 의지대로 편안하게 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안락사를 윤리적인 선택으로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자식은 혹은 어떤 가족은 생명을 끝까지 연명시키는 것이 윤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고르기아스를 한번 볼게요. 고르기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진리도 존재하지 않는다. 비록 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다. 비록 진리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다. 즉 진리가 존재하지 않고 진리를 알 수 없고 진리를 전달할 수 없다. 라는 진리에 대한 허무주의, 회의론을 주장한 사람이 고르기아스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예전만 해도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누가 지구가 동그랗다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시절에는 지구가 평평한 것이 진리였죠. 그런데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지금은 그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후대인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거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물론 그럴 일은 거의 없겠지만요.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옳다고 여겨졌던 윤리들이 오늘날에는 통용되지 않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는 윤리적으로 여겨지는 규범들이 또 다른 장소에는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지곤 하죠. 예를 들어서 한 부족의 식인 풍습이 오늘날 문명인들에게는 비도덕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당연시 여겨졌던 노예제도가 오늘날에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여겨지곤 하듯이 진리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기준 또한 언제든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진리와 윤리가 항상 이렇게 시간, 장소, 상황,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이 생각이 극단에 이르게 되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와 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모두 허무한 것이다라는 허무주의와 회의론에 빠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은 힘이 정의를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는 강자를 위해 있다. 정의는 바보들이나 내세우는 것이고 인간은 오직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나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다. 마찬가지로 정의, 윤리라는 것은 한 사회에 힘 있는 사람, 더 강한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어떤 도구라고 생각했던 것이 트라시마코스였습니다. 그래서 트라시마코스의 이런 사상은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로 이어집니다. 아래에서 소피스트 윤리의 의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의 중심을 그전까지 자연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있었다고 한다면 이 소피스트들은 인간의 존재와 생활 방식 및 사회로 철학의 주제를 전환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소피스트의 상대적인 윤리 사상은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양한 의견과 다양한 가치를 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도 존재합니다. 이 소피스트들의 상대주의는 나중에 배우게 될 경험주의, 실용주의, 상대주의, 쾌락주의로 이어지게 됩니다. 소피, 에피, 경공실 기억하시죠? 소피, 에피, 경공실. 소피스트들은 에피, 쾌락주의 사상인 에피쿠로스로 경험주의 사상, 베이컨, 홉스, 휴무로, 그리고 공리주의와 실용주의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